상가 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게시문 전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공인중개사인인 피고인이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50만 원을 받음으로써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소송 결과는 1심은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쟁점은 행정사가 아닌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행정사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권리금에 관한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던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하급심을 확정하였으므로 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1심 판결문을 활용해서 피고인인 공인중개사 및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A, B 두 명입니다.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D의 개업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A는 D의 소속 공인중개사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행정사의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B는 2020년 8월 6일경 성남시 분당구 모 아파트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어린이집의 종전 임차인 G와 신규 임차인 H 사이의 권리금 계약서인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AB는 공모하여 행정사가 아님에도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중개사 및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사 및 변호인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피고인들이 작성한 컨설팅 계약서는 그 주된 내용이 새로운 임차인 H에게 어린이집 인가를 받기 위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내용으로 구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이 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구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은 위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양도의 대가로 권리금 1,900만 원을 정하고 있으며 양도인의 의무로 매매 또는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권리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한다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특약으로 원화수 10명을 기준으로 하되 인원이 부족할 경우 원화 한 명당 50만 원씩 정산하는 등 영업권의 양도와 관련된 세부 사항까지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의 주된 목적은 어린이집에 관한 영업권의 양도임이 분명하다. 두 번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단순한 용역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에는 피고인들이 담당해야 하는 구체적인 용역 업무의 내용, 용역 업무의 이행 기준, 기한, 용역 업무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시 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정황이 전혀 없다. 세 번째, 특약사항에도 양도인 G와 양수인 H가 서로 이행하거나 보장해야 하는 사항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들이 이행하거나 보장해야 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권리금 계약서가 맞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개사 및 변호인의 주장 두 번째입니다. 설령 주장인의 컨설팅 계약이 권리금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권리금 계약의 중개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의 범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관련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권리금은 상가 건물의 영업, 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로서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권리금 계약서를 중개하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구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중개사 및 변호인이 두 번째 주장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2005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개 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 등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국법이 규율하고 있는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중개 수수료의 한도액 역시 이러한 거래 대상의 중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대법원 2005도 6054 판결은 권리금 계약이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권리금 계약을 중개한 보수로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 보수의 한도액을 초과한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중개사 및 변호인의 주장 세 번째입니다. 설령은 권리금 계약의 중개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결합하여 일체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실무상으로 권리금 계약과 임차권 양도 계약이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이를 함께 중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실무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으로 의심 없이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실무 또는 강학상으로 권리금 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권리금 계약이 임차권 양도 계약과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권 양도 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의 불가분 관계로 붙어있는 권리금 계약도 임차권 양도 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효과가 미치는 것에 불과할 뿐 권리금 계약이 예외적으로 공인중개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되어 어느 하나의 존재 없이는 당사자가 다른 하나를 의혹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 그 계약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중개사 및 변호인의 주장 네 번째입니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행정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첫 번째, 피고인들이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관련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거나 법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두 번째, 피고인들은 컨설팅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영업권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이 분명한 바 피고인들도 권리금 계약서를 중개하여 작성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것을 의식하여 컨설팅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 번째, 국토교통부도 상가권리금 계약 알선 및 계약서 작성 업무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사법에서 관련 업무를 금지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문의하게 바란다는 내용으로 질의 해시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의 결론입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 제목을 어떻게 설정하든지 내용이 영업금 양도에 따른 권리금 계약에 관한 사항이면 권리금 계약서이며 이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든지 그 자격증 소지자의 업무 수행 범위에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행정사 등에게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